우리가 이 마시는 물 중에 산소 포화도가 제일 높은 물이 뭔가 하면은 게르마늄이에요. 산소를 제일 몸에 많이 넣어주고 몸에 노폐물을 빼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산소수 헬시언 샘물이라는 공장을 하나 같이 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산소 공급이 첫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회사 가서 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다든지 전자파가 들어오면 입이 계속 말라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이제 거의 소화력이 약하니까 몸이 자꾸 말라 들어가잖아요. 흡수, 그죠? 그러니까 마르면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소화기관이 회복되게 저녁을 굶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곡식, 떡, 그 다음에 이제 채소는 이제 말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충분히 요리해서 먹으면은 금방 체력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요소 하나,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라든지 또 몸의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라든지 에너지가 흐르는 전자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락이라 그래요. 경락이란 말 들어봅니까? 경은 줄기고 락은 가지예요.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고요. 또 배추밭에 물 주듯이 혈액 속에서 체액이 나와가지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하루에 한 20리터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2리터 정도가 다시 회수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을 우리가 임파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3의 순환계라 그래가지고 프리모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걸 경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간, 폐, 심장, 혈관 모든 조직 속에 이 경락이 있는데 현대 과학이 경락을 찾지를 못했어요. 에너지와 호르몬과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작동되는 이 경락을 찾지를 못했는데 왜 못 찾는가 하면 죽는 순간 이 경락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고 찾았는가 하면 북한에서 김봉한 교수라고 경성대 출신인데 서울대 전신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봉환간이라고 그래요. 봉환간. 근데 이 생체 실험한 것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40년쯤 뒤인 1960년대에 그걸 발견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200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소강섭 교수가 이 경락만 염색하는 기법을 통해서 경락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 경락 자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했어요. 우리가 중국 가면 다 경락 마사지 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침 놓으면 다 어디 나요? 경락이 나요. 근데 경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놓는 거예요. 이 내부 장기와 기관과 연결된 이 12경락이 전부 피부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을 놓으면 다 어디에 놓습니까? 피부에 놔요. 경락에 침을 놓는다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이 발견하기를 이 경락 속에 있는 이 기능은 햇볕을 봐야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햇볕을.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 햇볕에 나갈 때 햇볕 보려고 나가요? 다 발라버려요? 다 발라버려요. 혹시 아이 낳았을 때 신생아 황달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생아 황달이 걸리면 병원에서 뭐 해줍니까? 빛을 쬐줘요. 빛을 쬐주면 이 경락이 자극받아가지고 황달이 없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들이 있죠. 그 치료법이 뭘까요? 빛을 쬐줘요. 그러면 피부 표피 줄기 세포가 작동이 돼가지고 흉터 없이 아물게 해버려요. 빛은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이 입었던 옷이 뭔가 하면 빛의 옷이었어요. 빛의 옷. 이해됩니까? 범죄하자마자 빛의 옷이 사라지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을 따서 가렸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양털이나 양가죽옷은 빛이 있을까요? 빛이 있어요. 우리 중금속 우리 몸에 축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할 때 뭐를 합니까? 모발. 우리 몸의 모든 금속은 머리로 가요. 머리털로 가, 머리털. 이게 전부 금속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금속 중에서도 우라늄은 방사능을 발산하지 그죠. 모노자이트, 토르마린 이런 특별한 파장을 내는 금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닷물 속에 이런 금속이 한 86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안 들어가면 에너지를 땡기지를 못해서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금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지역 사람들은 가면은 양탄자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잠을 자도 다 양탄자. 왜 그럴까요? 양탄자에서 뭐가 나와요? 파장이 나와요. 이불 한 채가요. 억대가 넘는 이불이 있어요. 카나다에서 나오는 특별한 추운 지역에서 하는 새의 털로 만든 이불은 억대가 넘어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좋은 파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원적외선 파장이 나오면은 살균이 되다 보니까 날짐승들 털을 목욕 안 해도 걔들 털에서 냄새 나는 거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보온도 되겠지, 그죠? 근데 요즘 우리가 뭐 짐승 잡아가지고 털옷 입고 다니면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뭐 이상하게 바쁘잖아요, 그죠? 가죽옷 입고 하는 거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가죽옷을 입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 경락을 자극해야 되는데 자극할 매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빛의 옷도 없고 햇볕도 안 보고 가죽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온몸에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만성무력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피부의 밑에 경락을 자극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짐승이 털이 있는 짐승이 있고 털이 없는 짐승이 있더라고. 털이 있는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나 뭐 고양이나 개는 털이 있잖아, 그죠? 얘들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털에서 계속 좋은 파장이 들어가니까 신진대사가 잘 돼요. 근데 코끼리나 하마나 산돼지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얘들은 보면요, 꼭 진흙벌에 가서 굽으러. 그래요, 안 그래요? 진흙 속에 그게 전부 광물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옛날부터 흑해에서 나오는 그 냄새나는 그 머드를 가지고 모욕하고 핏찜질해서 병을 많이 고쳐요. 지금도 그래요. 병원이 전부 다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봤더니만, 여러분 매일 비누 씁니까, 안 씁니까? 비누로 다 몸 씻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비누가 요즘 비누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성경에는 잿물을 썼다고 나와요. 잿물. 잿물이 뭔지 압니까? 볏짚이나 콩깍지 이런 걸 태워서 재가 됐을 때 거기서 물을 분 게 잿물이에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10% 정도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나오는데, 이거 콩기름 넣고 이게 끓여가지고 졸이면 비누가 나와버려요. 우리가 볶음국수 계속 먹으면은 한 달만 지내도 곡식 속에 잿물이 몸에 들어가서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서 재활용 비누가 되니까 혈관에 막힌 것도 뚫어주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가지고 한 달만 먹어도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왜 잿물로 씻으라 그랬을까 봤더니만, 이 잿물 속에는 씻어내는 비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 엄청난 광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피부의 경락을 자극할 엄청난 광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혹시 옹기집 가본 적 있어요? 옹기집 가보면은 토기로 이렇게 옹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큰 통에 잿물하고 뭐 섞어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이렇게 산화철이 많은 흙 같은 거 해서 이 잿물하고 섞어가지고 이 옹기를 거기다 굴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말려가지고 1000도가 넘는 고열에 구울 때 그 잿물 속에 있던 광물이 남아가지고 녹아가지고 그 옹기를 코팅한 거예요. 지금 간장단지, 된장단지 보면 겉이 반들반들 하잖아, 그지요? 그게 전부 다 제 속에 광물이 넘어서 도금한 거예요, 옹기를. 그러니까 제 속에 광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잿물을 씻을 때 이 광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경락을 자극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옛날 사람들처럼 씻어가지고 경락을 자극해가지고 몸의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가 자극받아가지고 몸의 조직이 살아나는 그런 잿물로 된 비누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비누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누 이름이 스펙트럼 비누예요. 스펙트럼 뭐예요? 빛이란 말입니다. 파장을 주는 비누예요. 그래서 이 비누를 쓸 때 이게 방법이 중요해요. 이 방법은 비누에다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법상. 이 우리 몸은 물을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물로 한번 뿌리고 비누를 대게 발라서 씻지, 그죠? 그러면 물이 먼저 흡수되면 이 비누의 광물이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비누 거품 내는 수건에다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몸을 전부 다 이렇게 딱 먼저 발라버려요. 발라가지고 한 5분, 6분, 10분 되면 이 비누 속에 광물이 어떻게 될까요? 싹 들어가요. 이 비누는 검사를 하면 양잿물이 안 나와요. 양잿물 성분이 안 나온다고. 이 비누 속에 한 150가지 이상의 히토류 금속이 다 들어있어요. 이 비누물은 화초에도 화초가 잘 자라고 금붕어를 주면 금붕어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잘 커요. 우리가 먹어도 해가 없을 정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뭘 하나 사용해도 왜 쓰는지 이유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발에 무좀이 있다. 발톱도 있고 뭐 발에 무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싹 씻고 나서 비누를 이렇게 문대가지고 발에다 이렇게 싹 발라줘요. 그럼 비누 무좀도 놔버리고. 그 다음에 피부 뭐 벌레 물리고 가렵고 이런 데도 바르면 놔버리고. 우리 저 사모님 얼굴 있잖아, 그죠? 검은데. 그 비누 발라줘 버리면 이제 하얘져 버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이 비누가 고치는 게 아니고 비누 속에 있는 히토류 금속의 광물의 파장이 뭐를 자극할까요? 경락을 자극해요. 그래 되면 에너지가 잘 흐르게 되고 호르몬 대사가 회복이 되고 줄기세포가 작동이 되면 망가진 췌장을 회복시키면 당뇨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그 스위치를 작동시켜주는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땀 흘려서 일한다 그러면은 이 비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땀 많이 흘리고 일하고 나면 이 허리춤에요, 뭐가 생기지 압니까? 소금이 나와. 소금이 다 뭐예요? 소금이 다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해서 피부가 혈을대서 짠 사람은 이 소금의 이 광물이 피부로 나와서 경락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옷이 사라지자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근데 아무도 땀 안 흘려요. 더우면 에어컨 트지. 누가 땀 흘려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에어컨 좀 틀어주지 지금. 땀 좀 흘려야지,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뭐에 좋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원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산소만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어떤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거면 침구 사업이 대단히 커지고 있어요. 왠지 압니까? 몸에 파장이 안 돼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전부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파장이 알파파예요. 뇌파가 가장 안정됐을 때. 그래서 이 헬시온 샘물이 파동 검사에서 알파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내에 살아서 물을 먹게 된다면 이 몸의 파장을 안정시키고 줄기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몸을 재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은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어릴 때 미꾸라지 잡으러 가면 어디로 간지 압니까? 논에 가면은 어디 한 기퉁에 뭐가 있어요? 수배라는 게 있어요. 수배. 그 진흙벌이잖아,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은 벼 심고 모내기 하고 하면은 다 맨발로 들어가서 그 진흙벌을 갖다 하루 종일 삶아요. 그러니까 광물이 몸에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은요, 못 심을 때부터 제초제를 치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도 못해가지고 다 뭐 신고 들어가요? 장화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깨닫고 보니까 미네랄 공급로가 먹는 걸로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흙을 통해서 몸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부족할 때 흙을 먹었어요. 지금 IT란 나라 알죠? 최빈국 아닙니까? 그 나라는 진흙 쿠키를 구워가지고 먹잖아요. 저 어릴 때도 아주 어릴 때 흙벽돌 집이었는데 제가 흙벽 엄청 핥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광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아니고 탄수화물 아니고 비타민도 아니고 뭐예요? 미네랄이 문제예요. 미네랄이. 그래서 이 광물이 혈액 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성소가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벗개 위에 피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빛이 났어요. 빛이. 쇠키나라는. 빛은 파장입니다. 광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찾으려면 광물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장을 내는 이제 뭐 옷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뭐 패드도 있고 먹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전자기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한의원에 갔더니 체질적으로 어떻다 그랬는데 체질도 몇 가지가 있어요. 뼈를 놓고 체질을 논하면 골상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장기를 놓고 체질을 논하면 뭐 음양오행설 예가 될 수 있고 사상체질이나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는데 성경의 체질로는 피에다 초점 맞췄어요. 피에 초점 맞추면 음식이 피가 되지 뭐 약이 피가 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장기에다 체질을 맞추면요 돼지고기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다 먹어요. 그렇지만 피에다 초점을 맞추면 소화와 연관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다 채워야 됩니다. 인간은 주식은 곡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도 변화라고 합니다. 이도 변화. 자동차를 갖다가 급커브를 꺾으면 차가 전복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도 변화를 해야 될 것이 있고 한 번에 딱 무 자르듯이 딱 잘라야 될 게 있어요. 음식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면은 저녁 굶는 거에는 목숨을 걸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차려놓고 조금 먹는 거는 고문이지 안 돼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틀도 아니고 하룻밤만 저녁 굶어 보세요. 하룻밤만.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2시 전에 식사를 끝내고 하룻밤만 저녁을 굶어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의 행복이 밀려와 버려요. 근데 뭘 하더라도 저녁을 먹는 사람은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안 들어요. 고민됩니까, 사모님? 왜 혼자 오셨어요? 집에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지. 근데 곡식하고 떡을 먹으면 저녁에 배가 안 고프고 저녁에 배가 고픈 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저녁에 배가 고파도 소금물 한 잔 딱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전혀 안 고파. 뭐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녁에 배고픈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다 저녁을 안 먹으면 내 몸이 이래요. 야, 오늘 내 주인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녁을 안 먹었어. 아, 그래. 그럼 우리 이때 그만 우리 청소 좀 하자. 이래 나가요.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오면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소화하던 에너지가 몸의 쓰레기 청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노폐물이 빠질 때 곧바로 밖으로 빠지지 않고 일단 무조건 피 속으로 다 들어가요. 피 속으로 이 노폐물이 다 들어가면 피가 오염이 되겠죠. 이 독소를 먹으면 피가 뇌를 지날 때 짜장면 먹은 독이 빠지면서 뇌 미각 중추를 건드리면 짜장면 먹고 싶고 술독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맥주가 먹고 싶고 네? 통닭독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통닭이 먹고 싶고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순간이 독소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지러워요. 왜요? 그 독소에 취해서 어지러워요. 그리고 막 입이 마르고 막 흥분이 되고 그건 정상적인 식욕이 아니에요. 음식을 요구하는 허기증이 아니고 독소가 빠질 때 나오는 현기증이에요. 절대 쏟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만 딱 지내고 나면 아 이거 내가 쏟고 살았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며칠쯤 가요. 일요일날 왔다 가서 월, 화, 수 잘해. 아마 목요일 넘어가면 아마 해이해져요. 아 친구 만나서 막 먹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일요일날 또 와요. 그래서 한 1년만 오다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멀리도 가잖아요. 차 타고. 그래서 이제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남편이 있는데 상냥하게 대하고 서비스도 잘해주면 야 당신 요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뭘 먹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보죠. 이러면 같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가족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운명을 달리하면 가정이 깨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의해 놓은 게 한 100개가 넘잖아, 그죠? 이제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이게 중독식으로 계속 이게 듣다 보면은 이게 뭔가 보이게 돼요, 틀이. 근데 항상 이게 이론에 그치다가 여기 오게 되고,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캠프도 1박 2일 와서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잘하게 되고,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초저녁 첫 잠에 제일 많이 분비돼요. 저녁을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확실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저녁을 준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어떻게 아느냐? 엄마가 그날 저녁에 마음껏 먹고 잡았을 때 그 꿈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위에 누워있으면 자면서 얼마나 꿈에 시달립니까? 그게 다 저녁 줘서 오는 거거든요. 어린애들 자다 경기하고 놀래는 것도 저녁 먹어서 오고. 누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엄마로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자녀에게 늦은 저녁을 주는 거. 가장 잔인한 친절이에요. 저녁 안 먹어서 한 끼 돈 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 끼 중에 한 끼를 그냥 굶으라는 게 아니고 세 끼를 두 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은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루만 해보면 느껴요. 자, 5분 전입니다. 궁금한 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신장 저녁 굶으면 푹이 빠지고 좋아지. 아침이 어때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코카콜라 병처럼 몸이 바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혼자 오셨잖아요. 다음에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우리 외식 한번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자녀들, 집에 선생님 같이 와요. 가족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뭐 딴 거 없어요. 가정이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 남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미 아마 50대가 넘어가면은 부인 치마 폭을 못 벗어나요. 따라하게 돼 있다고. 한번 모시고 오세요. 예. 예? 예. 첫째 이제 우리 몸에 체액이 7.4라는 겁니다. 7.45. 천일염은 8.3이에요. 약알칼리성이죠. 비슷하죠. 근데 9번 구운 죽염은 11.6이에요. 강알칼이에요. 그러면 수박이나 뭐 이 정도 알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운 겨울에 집에 온 손님에게 냉장고 든 수박을 주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선생님 같이 체격이 좋고 열이 많다. 이런 체질은 좀 식혀야 되겠죠. 그죠? 죽염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좀 마르시고 춥고 냉한 사람들이 열을 더 식히면 될까요?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분들은 천일염이 좋겠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천일염을 잘 먹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제 그냥 먹으면 갈증이 심해요.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은 말린 나물, 뭐 시래기, 토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미역도 있고. 그런데
국이든 찌개든 해서 좀 한 그릇씩 먹으면 좋고요. 사람들이 곡식 먹을 때 뭐 국물 먹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원리가 그런 게 아니고, 개구리가 물 속에 알 쓸었는 거 보면은 그 점액에 쌓여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요. 그죠? 곡식이나 떡을 먹을 때 먼저 충분히 씹어 삼키세요. 그러면 침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물 들어가도 소화액이 희석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떡이나 곡식 같이 말아가지고는 먹지 말라는 거지. 곡식이나 떡을 충분히 씹어 삼킨 다음에는 곧바로 국물도 떠먹고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소금이 이제 말린 나물들과 이게 요리가 되면은 짜게 먹어도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곡식에만 소금 뿌려 먹으려고 하면 갈증도 심하고 짜서 잘 못 먹게 되고 항상 소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혹시 볶음국수 먹을 때 소금을 같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 넣는 양은 어느 정도씩 먹어야 될까요? 두 끼를 먹기 때문에요. 좀 짜게 먹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은 고혈압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 염분이 들어가야 신경에 전지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위장이 움직여요. 소화 안 되는 사람 다 소금 부족이거든요. 전해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닌겔을 주사 주는데 0.9% 소금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소금 못 먹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면 70kg인 사람은 49kg, 거의 50kg가 물이라면 50kg에 0.9%면 5, 9, 45, 450g의 소금이 기본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몸에 부패가 일어나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맛있었던 게 이 콕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 경험 있잖아요. 왜? 우리 몸에 어디든지 염증이 있는 데는 소금으로 절여놨어요. 안동 강고등어 소금으로 절여놨잖아요. 그죠? 어떤 역할인가 하면 소금이나 설탕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매실 담글 때 뭐 넣어요? 설탕을 넣어주면은 매실 속에 체액을 쭉 당겨내버려요. 배추 소금에 절이면 물을 쭉 빼듯이. 그래서 이 소금은 고등어에다 딱 넣어놓으면은 균에, 고등어의 몸속에 균의 체액을 다 빼가지고 모든 균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방부제예요. 균을 말려 죽이는 게. 그래서 소금, 설탕이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나 딸기 잼 할 때도 뭐 넣어요? 설탕 넣어요. 방부제로서 이렇게 딱 빼내버리거든요. 체액을, 균을 말려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금 대신 인체는 또 다른 방부제로 단 음식이 땡겨요. 소금이 적은 사람은 뭐 좋아합니까? 자꾸 설탕 좋아하는 거예요. 과일 좋아하고. 그 단 것이 들어가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 막아버리고 문제가 되겠죠. 천일염 속에는요. 예. 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천일염 먹었을 때 간수가 오늘 들었을 때는 안 좋다고 씻고 볶을 필요 없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독이라는 개념은 내 몸에 맞춰야 돼요. 염산이 독입니까? 독극물인가요? 염산이? 염산 테러하는 염산이 산도가 1이에요. 살이 녹아버려요. 그죠? 만일에 우리 위장 속에 염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있죠. 이 염산이 위에 있는데 염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위를 딱 싸고 있어요. 근데 식도는 점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온 염산이 역류돼서 위로 올라갈 때는 식도가 타버려요. 그러나 이 염산이 위장 안에 있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와 같이 소금도 그렇습니다. 왜 소금이 해롭다 그러냐? 염화 나트륨, 염소도 맹독이에요. 나트륨은 모든 폭발물 원료가 나트륨이에요.
원소 중에서 제일 불완전해요. 두 개의 맹독이 결합돼서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체의 코드와 맞을 때는 독으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비름 먹게 하잖아요. 그죠? 새비름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수은 그게 중독이 되고 맹독이에요. 근데 이 새비름 속의 수은은 우리가 소금물에 데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염화 나트륨의 그 염소가 이 수은과 결합이 되면 독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염소나 산소나 황과 딱 결합이 되면 무기수은이라 그래가지고 몸 안에 축적이 안 되면서 살균력을 가져요. 우리 몸이 화학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학성 치면은 샴푸, 일반 비누, 치약 전부 독성이 있잖아요. 이런 화학 물질을 무해하게 해독하는 기관이 간이에요. 저녁을 안 먹어주면 이런 것들도 다 해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화학 공장도 있고 독성을 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먹는 많은 음식 중에서 좋다는 것은 소금 하나밖에 좋다는 게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대. 근데 오늘날은 다들 뭐 하라 겁니까? 소금 먹지 마라. 그러면 건강이란 것은 생각의 건강입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그럼 우리가 삽 두 자루 딱 놓고 밖에 가가지고 소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땅 파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금 먹은 사람 이기지요. 그럼 소금을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책은 뭘로 아느냐? 재현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같은 걸 반복을 해요. 내가 그러면 소금을 먹고 열흘간 땅을 파봐요. 한 번이 아니니까. 또 한 번은 소금을 먹지 않고 열흘 땅을 파봐요. 소금 먹을 때가 확실히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럼 소금 먹지 말라는 건 틀린 거예요. 경험적으로 재현성의 법칙에 의해서도 확증이 되는 걸 가지고 이론으로 소금이 해롭다 근거가 있어요. 그럼 해롭다 하는 본인이 사지 까딱 안 하고 건강이 좋다 그러지 말고 실제 노동을 했을 때 그 힘이 소금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있죠. 얼마나 격렬한 운동합니까? 그죠? 소금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먹기에 음료수가 나온 게 뭐예요? 포카리스드 웨 케토레이. 그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렇게 해서 먹는 소금물은 괜찮고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 찝어 먹는 거는 못 먹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광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예? 염화나트륨만 딱 빼쓰다가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미네랄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겨우 이제 농식품부로 옮겨와서 천일염 먹게 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오해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혈압은 우리가 짜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소금국에다가 뭐 밥 말아 먹지는 않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저녁을 끊으면 해결돼요. 혈압은 곡식 먹고 저녁 끊으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음식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끼를 먹어도 저녁을 먹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빗나간 확실이라 그러거든요. 예, 지금 주로 이제 저녁 많이 먹게 하는 게 이게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저는 기독교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오후 불식입니다. 정오가 지나면
식사가 없어요. 절에 수행하는 스님들 오후 불식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녁이라는 그 해질 때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해질 때 하면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인데 유대인들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랬어요. 그때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런 거예요. 그때 저녁 먹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꾸 애들이 밥 달라고 조르면 이 탐식자라 그래가지고 애들 돌로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에서는 병원, 가정에서 다 저녁 안 먹기 운동했어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한국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생일잔치 전부 다 언제 했습니까? 아침 먹었어요. 결혼식도 점심이지. 요즘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밤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산업 문화가 미리 들어오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먹게 한 거지. 저녁은 한 끼만 먹어보면 알잖아요.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예,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실제 나가서 먹는 걸로는 영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떡 하나 이렇게 닦고 가지고 쿠킹 호일에 싸고 곡식하고 반찬 싸서 차에다 딱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학교 가서 이제 공부 가르치고 점심시간에 뭐 직원 식사하면 거기서 간단히 조금 먹고 나 볼 일 있어 하고 나가서 차에 가서 좀 든든하게 먹고 그러면 해결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황토 찜질하는 거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지요? 폐가 다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손님들을 이해시켜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칠 때도 찬물로 좀 씻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땅구멍을 닫아버리니까 추운 겨울에 창문 닫듯이 땅구멍을 닫아주면은 열기가 안 빠지고 냉기가 못 들어오겠지. 그죠? 더운 상태에서 열어놓으면은 냉기가 들어오고 열기가 빠지면서 몸이 추워져 버리죠. 예, 우리 밥 먹을 때 돼서 여기서 마치고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저 위에 집에서 하다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좀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 위에 강의실을 새로 지었어요. 지었으니까 뭐 일단 마치고 나서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한번 들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장소도 알아놓고 다음에 올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건강과 생명,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원하는 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